들어서 블록 속으로. 네, 안녕하세요. 길벗입니다. 오늘도 들어서 블록 속으로 들어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스페인 중앙은행이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의 잠재 혜택을 인정하면서 디지털 유로 수용 의사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 19일 스페인 중앙은행은 유럽연합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의 특성과 활용에 관한 글에서 디지털 유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은행은 디지털 유로는 전자결제가 금융 시스템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도록 해줄 것이라고 하면서 실물 현금 형태로는 성장하는 디지털 경제와 사회가 주는 모든 이점을 누릴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스페인 중앙은행은 디지털 유로의 오프라인 결제 기능을 언급하면서 현금에 준하는 프라이버시 수준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또한 CBDC 인프라 제공업체 유로 시스템이 아닌 이용하는 금융기관에서만 온라인 형태로 사용자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유로의 최종 발행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계속 연구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는 지난 18일부터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해당 단계는 2025년까지 2년 동안 진행되며 디지털 화폐 규제와 발행기관 선정 등이 작업된다고 합니다. 유럽중앙은행은 25일 옛 트위터죠. X를 통해 디지털 유로 소개 페이지를 공유하면서 더 편리한 일상과 더 강력한 유럽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서 핀란드 중앙은행도 유럽 결제 부문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디지털 유로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표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사실 굉장히 뭐 좋은 소식이죠. 우리 업계 사람이라면. 근데 뭐 CBDC라고 하는 게 사실 예전부터 말이 많았잖아요. 중앙에서 발행하는 그 화폐가 과연 블록체인 정신과 맞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사실 그런 걸 차치하고 뭔가 어쨌든 블록체인이건 크립토건 안 쓰느니 어딘가에서라도 쓰는 게 뭐 우리로서는 좋은 거니까 이런 사례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유럽 같은 경우가 각국의 이제 통화도 있으면서 유로화도 이제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금을 쓰는 거에 있어서 좀 이제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사실 그냥 뭐 사람들이야 그냥 뭐 이것저것 막 그냥 다 내면은 되지만 그 뒷단에서 이제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들은 많이 복잡할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조금 블록체인과 크립토로 조금 더 간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다음 소식은 SK 플래닛이 템을 기반으로 혜택을 강화하고 재미 요소까지 추가한 에피소드 2 OK 캐시백 NFT 다이나믹 멤버십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뭐 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이템 할 때 그 템인 것 같아요. OK 캐시백 NFT 멤버십은 사용자가 혜택이 담긴 개별 템 NFT를 캐릭터와 조합해 나만의 맞춤형 멤버십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고객은 여러 템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조립하고 캐릭터를 성장시키면서 교환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의 각기 다른 선망성 욕구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웹3 형 멤버십 서비스라고 하네요. 템 NFT는 뭐 부스터, 뭐 혜택, 꾸미기 등 총 3종류로 사용자가 취향대로 선택해 자유롭게 꾸밀 수 있도록 하는 등 혜택과 기능이 고정된 타 유틸리티 NFT와 차별화를 꽤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 SK 플래닛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SK 플래닛 OK 캐시백에서 이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나한테 필요한 게 있을 수 있고 필요 없는 게 있을 수 있으니 너네가 이제 너의 상황에 맞게 이제 잘 그걸 조합해서 써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거를 뭐 조합하는 뭐 조건이라든지 뭐 한번 조합하면은 뭐 변경이 어려운 건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고 뭐 여기에는 지금 그냥 뭐 좋은 이러한 혜택이 있다 뭐 이런 정도만 나와 있어서 뭐 자세한 거는 들어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그런 혜택을 내가 조합을 했는데 뭐 기간이 만료되면은 이제 그 혜택은 쓸 수 없고 뭐 그냥 뭐 이제 NFT를 꾸미는 내 캐릭터를 꾸미는 뭐 그런 용으로만 뭐 쓴다고 하네요. 뭐 여러 가지 뭐 재밌는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 그 이제 블로킹에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사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체스님, 기린님한테도 했었고 사실 저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들은 많이 좀 오고 갔어요. 멤버십을 이제 그 개인의 니즈에 맞게끔 조합해서 쓸 수 있도록 이제 NFT화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렇게 나오니까 좀 감회가 개인적으로 좀 남다릅니다. 아 이런 거 실제로 진짜 이런 게 나오면 좋겠다 했는데 뭔가 나오니까 뭐 좀 신기하기도 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이 생각도 들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런 시도는 그 점점 NFT를 뭔가 이제 투기 이 성격이 짙은 이제 가상자산에서 실제로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디지털 뭔가 자산으로 좀 이렇게 전환할 수 있게끔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도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이제 많은 관심을 좀 이런 데다가 많이 주시면 이런 다양한 이런 사례를 보고선 다양한 이제 상품들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여러분들한테도 좋지 않을까 업계와 여러분들한테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미국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비트코인이 2025년 중반에 1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이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번스타인은 현지 시간 31일 보고서에서 내년 1분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반감기 효과를 예상하며 2025년 강세 시나리오에서 비트코인이 현 시세의 5배, 최고점의 2배에 달하는 15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번스타인은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세계 최고 자산운용사의 ETF 승인이 임박했다면서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보는 시각은 주기의 전환을 시사한다 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번스타인은 ETF 승인을 통해 기존 투자자가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에 직접 노출할 수 있게 된다면서 비트코인 유통량 최대 10%가 ETF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은행에 따르면 ETF 전환을 추진 중인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GBTC는 현재 비트코인 3%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은행은 비트코인이 반감기 시기와 일치하는 4년 가격 주기를 언급하면서 채굴기업 투자를 통한 암호화폐 시장 노출 기회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반감기는 4년마다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이 되는 것을 말하죠. 공급량이 감소하는 만큼 자산 희소 가치를 강화하면서 매번 상승장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 같은 이제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 반감기는 2024년 4월로 예정돼 있고요. 네, 뭐 우리 그 돈나무 누나가 이제 말씀하시기는 이제 60만 달러가 될 거다. 이제 그게 이제 언제까지
30년에 60만 달러를 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번스타인 은행은 2025년 5년 앞서서는 15만 달러 한 2억 정도에 갈 거라고 예상을 했네요. 그러면 이제 5년 새에 4배가 또 뛰어야겠네요. 이 두 곳에 이제 예측대로 되려면. 근데 아무튼 뭐 이거 역시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런 예측이 뭐 사실 뭐 비트코인이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다.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런 얘기보다는 뭐 당연히 이런 얘기가 뭐 좋죠. 그게 허황됐건 어쨌든지 간에 공신력 있고 영향력 있는 그런 기관이나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뭐 전혀 근거 없는 소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이미 뭐 그들이 이제 쌓아온 그런 커리어나 포트폴리오들이 있는데 그런 걸 바탕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뭐냐 워렌 버핏도 그런 영향력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뭐 주식 뭐 이런 거 투자를 했는데 손대는 것마다 막 잘 되고 막 그러니까 그분의 말이면은 막 되게 이제 사람들이 믿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분들도 그렇게 쌓아온 게 있는데 비트코인은 좋게 봐준다 이러면은 사실 우리로서는 뭐 땡큐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항상 이제 이런 긍정적인 뉴스들을 그 원동력 삼아서 우리가 이 시장을 더 좋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드러블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소식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322화 오늘도 체스님, 기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녹음 직전에 이제 얘기를 했지만 팟빵 구독자가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 분이라도 듣고 계시다면 옆에 이제 지인에게 추천을 아니 해주셔야죠. 뭐 엄청 뭐냐 신경도 안 쓰더니 아니 5명 빠지 5명. 오르는 거는 신경을 안 쓰지만 빠지는 건 신경이 쓰이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조금 이제 콘텐츠가 이제 조금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유튜브가 지금 계속 이제 늘고 있어가지고 예, 유튜브 아무튼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뭐 언제는 뭐 구독자 그렇게 뭐 막 신경 쓰면서 뭐 이렇게 했나 뭐 싶기도 하니까 언제 우리는 뭐 사실 많든 적든 이제 우리 페이스대로 네, 우리 들어주시는 분들이 지금 감사하죠. 네. 뭐 사실 이제 우리 가족들에게 바치는 가족과 지인에게 바치는 이제 그래도 몇백 분의 그 청자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듣기는 해주시겠죠? 네, 몇백 명 정도 몇백 돼요. 아니 그러니까 몇백이면 나쁘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감사한데 이게 이 뭔가 이제 댓글도 안 달리고 뭔가 반응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아니 근데 이게 듣고 계시죠? 이런 아니 거 자장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장가에 댓글 안 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면은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제 어쨌든 구독자가 우리가 960 팟빵 기준으로 965명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다 지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앱이 그냥 지워버려서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고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광주에 갔다 왔는데요. 네. 그 무등산에 이제 거기 그 리프트랑 이제 모노레일 타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산 좀 높이 올라가는 데까지 리프트 타고 팔각정에 이제 모노레일 타고 가는데 저는 뭔가 이제 리프트가 저게 엄청 무서울 줄 알았더니 이게 그냥 거의 바닥에 붙어가지고 가가지고 아니 그냥 걸어갈까 이런 생각 드는데 아니 반전이 있었어요. 모노레일을 딱 탔는데 모노레일이 반 좀 기울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게 내 느낌인가 그랬더니 같이 간 분이 이거 왜 이렇게 기울지? 이러고 있는데 이게 진짜 높은 낭떠러지 있잖아요. 네. 거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고 가서 일부러 그랬을 수도 아니 있어요. 진짜로 그때가 제가 그래서 이게 반전이구나 이게 스릴이구나 그래서 이러고 15분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너편에 가서 멀리 가네. 갔다가 이제 팔각정 가서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출발 지점에 있는 아저씨가 모델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내리시더니 막 갑자기 드라이버로 막 드르륵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이게 덜렁덜렁거려서 이게 이게 진짜 실화인가 이게? 아니 그거를 고치면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허접한 거를 그 높은 데다가 띄워놓고서는 이러고 기울부터 가는데 아니 이게 진짜 생명수상 받아야 될 것 같은 약간. 그래서 그 한 번쯤 가시면은 이제 부동산 모노레일 한 번씩 타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돈을 내고 타야 되는 게 아니라 받고 타야 된다. 아니 근데 진짜로 너무 놀란 게 그 출발 지점에 있는 아저씨가 그냥 내려오시더니 그냥 차 밑에 내려가가지고 나사를 막 풀렸다 쪼이고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그 공구가 우리 집에 있는 공구들 있잖아요. 엄청 허접한 공구를 그거를 막 쪼이고 있는 거예요. 막 저는 엄청난 기계 설비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고정이 돼야 되니까 막 엄청난 막 포크레인 같은 거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치는 줄 알았더니 집에 있는 거 막 이런 리퍼 같은 걸로 막 이러고 있다가 됐다 출발합시다 이랬는데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근데 그러고는 더 기운 것 같아. 이러고 또 보니까 경치가 보고 아니 이거 진짜 이거 살아서 들어간 게 기적이다. 네. 네, 근데 여러분 안전해요. 색다른 경험을 하셨네요. 절대 타고 싶지 않은. 근데 뭐 너무 무섭다. 사실 그 전에도 그랬으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러니까 기운 적이 몇 번 있는데 별로 이때까지 사고가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위험하죠. 그런 게 이제 안전 불감증이 사실 그 인명 피해의 진짜 그 적인데. 이게 마치 이제 이거를 막 무등산 그 저격하는 것처럼 이제 해서 그랬는데 진짜로 그 수리는 진짜 진짜예요. 그 아저씨가 출발 지점에 있는 아저씨 오셔가지고 아니 뭐 저격이랄 게 있나요? 뭐 그냥 팩트를 말씀하실 건데. 그리고 기운 것도 네. 다들 그래 이게 왜 이렇게 기울고 가지 이런 거 하는데 아니 이게 너무 무서운 거야 이게. 네, 여러분 다행인 건 어쨌든 채스님이 타신 뒤로 고쳤다고 합니다. 그 개인이 니퍼든 뭐든 해가지고 어쨌든 고쳐졌으니까 아니 뭐 이제는 뭐 안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딱히 뭐 한 게 없어요. 왜 요즘에 한 주가 조금 이제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조금 이렇게 막 정신없는 이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게 뭐 개인적인 일도 그렇고 그냥 뭐 업무하는 일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이 막 여러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사실 뭐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술도 많이 먹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술도 많이 먹고 뭐 좀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술 드시더라도 뭔가 건강에 이제 피해 그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좀 이제 기분 좋게 드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당근 거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 그 스위치 게임을 칩을 산 거를 이제 계속 몇 년 동안 이제 안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가장 최근에 산 거 한두 개 빼놓고는 한 대여섯 개를 그냥 다 팔아 제꼈어요. 네. 그래서 연달아서 막 하루에 막 당근 2개씩 거래하고 막 그거를 막 한 3, 4일 동안 막 계속 갖다 팔아 제꼈는데 네. 확실히 이제 당근에서도 이제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남들이 저는 그러니까 3만 원에 이제 보통 게임 칩이 인기 있는 거는 한 4만 원 정도에 올라오고 네. 조금 이제 인기가 없거나 떨어진 것들은 한 3만 원, 3만 5천 원 올라오는데 네. 그렇게 올리면 이제 연락이 안 오고 한 5천 원만 싸게 올리면은 한 10초 만에 연락이 와요. 그 올리자마자 그러면은 제가 뭐 오늘 밤에 되거나 내일 오전에 돼요. 그러면은 오늘 밤에 당장 오겠다. 막 밤 11시에 막 차를 가지고 오세요. 네. 차를 또 30분 타고 와요.
5,000원 음. 아끼시겠다고. 그 바보 아니에요? 택시비가 더 들 텐데. 아니 차를 가지고 오시는데 뭐 아무튼 오랜만에 이제 당근 거래하니까 역시 당근 잘 되고, 그다음에 오랜만에 이제 진짜 이게 당근 거래는 되게 낯선 사람이고 그쵸.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저도 되게 오랜만에 했거든요. 한 몇 년, 한 1, 2년 넘게 만에 하는 것 같은데, 막 낯선 사람들 연달아서 만나다 보니까 약간 오랜만에 이렇게 하니까 좀 민망하기도 하고 약간 그랬는데, 아무튼 사기나 이런 거 없이 거래는 잘 마무리가 돼서 다행이었다. 저는 당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좀 해보고 싶은 게, 이 당근을 많이 하면 새로운 사람을 막 이렇게 만날 수 있잖아요. 물론 그걸로 무슨 뭐 친구를 사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흑심이 있는 거 아니겠지? 아니 그런 건 절대 아닌데, 그냥 뭐 그냥 잠깐 그냥 마주쳐서 인사하고 그냥 헤어지는 거라도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뭔가 짧게 대화하고 그냥 인사 나누고 가면은 그냥 그거 자체로 뭔가 좀 반가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저기 당근거지가 좀 싫어요. 당근 거지가 뭐예요? 아니 그 무료 나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가져다가 쓰는 게 아니라 또 되팔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아니 그런 사람들은 너무 그런 사람들은 논외고. 근데 그 당근거지들이 네. 더 기분 나쁜 게, 아니 공짜로 받아가면서 자기 집 근처로 뭐 와줄 수 있는 뭐 네. 이런 이상한 요구하는 아니 당근거지들도 있어. 심지어는 그런 그지들도 있는데, 명품 이런 거 하자 있는 거 싸게 사가지고 이제 하자 없는 척하면서 비싸게 다시 되파는 사람들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근거지들이죠. 이거는 그 제 지인의 친구분이 실제로 당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막 오래되고 명품인데 오래되고 좀 하자가 있어서 싸게 해서 했더니 며칠 뒤에 그게 올라온 거야. 며칠 뒤도 아니야. 바로 그냥 올라왔는데 가격 완전 뻥튀기 해가지고 하자 있는 것도 숨기고 그렇게 올렸는데 막 이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거를 어떻게 막 누가 사면은 막 억울하잖아 이게. 그래서 그 산 사람한테 어떻게든 알려주고 싶은데 이거 하자 있는 거예요. 내가 판 건데 사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할 수도 없고 그냥 당근마켓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대책이 조금 마련이 되면 좋겠다. 이거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럼 되게 이런 진짜 악용 사례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게임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갑자기 열받는 생각이 나네. 그 인기 있는 게임이 뭐 4만 원이고 이렇게 있잖아요. 네. 제가 그 몇 년 전에 길버님이 플스 원피스가 너무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명절 때 그거 그래 원피스 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2만 원이.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분이 그때 한 번 잠깐 1시간 하고 나서 그거 어딘지 아세요? 원피스가 있었어요? 이 양반이 이런 사람이야 이게. 아니 원피스가 우리가 원피스를 했어요? 플스 원피스요. 그러니까 했어요, 네, 우리가? 집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나 보죠? 그러니까 4만 원, 그게 2만 원에 팔린 이유가 있었네 어쩐지. 근데 이제 그 체스님의 플스는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즐겼다. 스파이더맨 뭐 스파이더맨 비롯해서 다양한 게임들을 이제 제가 제일 잘 사겠다. 원피스가 있으면은 다시 해보죠. 조만간 있는 왜 한지도 기억이 안 나네. 네. 아무튼 이제 기리님도 보면은 게임을 다양하게 하시지만 오래 하는 거는 몇 개 없어요. 아니 근데 끝판은 닿게요. 네, 저는 그러니까 다 오래 하는 게 아니고 하다가 진짜 잘 맞는 게임을 오래 하는 거지. 아니 근데 이분은 다양하게 즐기는 거지. 그러니까 끝판 깨면 끝나는 그런 거지. 저처럼 이제 막 주구장창 레벨 올리고 이런 게임이 아니에요. 체스님은 거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게임 그거 한 번 시작하면은 계속 하는 느낌이고. 요즘 저는 그 사람들이랑 하는 게임은 잘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랑 싸우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싸우는 거를 뭐 마다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엄마 욕하면은 같이 욕하는 약간. 어쨌거나 이제 저희 세대는 게임을 하는 세대니까 나중에 저희가 뭐 한 80이 됐다. 그럼 이제 할아버지와 손자가 이제 채팅방에서 싸우는 약간 요런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그럼 이제 손자가 이제 그 손잡벌 되는 사람이 이제 엄마 욕하면 우리 엄마 안 계시네.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종결이 되겠네요. 네, 아무튼 뭐 서론이 길었는데 뭐 서론이 또 길었다고 또 댓글에 또 이제 아니 서론이 길다는 거는 뭐 본론이 짧은 거죠. 본론이 짧은 거니까 이제 댓글에 너무 저희 혼내지 마시고 본론이 짧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RWA라고 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뭐냐 할 수도 있는데 리얼 월드 에셋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RWA 해가지고 뭐 이것만 들어도 이제 감이 잡히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크립토 커런시 가상 자산인데 이제 리얼 월드 에셋이 나왔네. 아 그러면은 이제 가상 자산이 너무 이제 가상이라서 현물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또 나왔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맞습니다. 사실 너무 이제 막 거래만 오고 가는데 가상 자산이 실제로 내가 얻어갈 수 있는 뭔가 손에 쥐어지는 보이는 뭔가가 없으니까 요즘에 좀 많이 그 공감을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어떤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개념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 많이 비교가 되는 게 STO랑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제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는 첼스님이 설명해 주세요. 왜 갑자기 본인이란 존재를 왜 저보고 설명을? 첼스님이 잘 아시니까. 아니 그 STO랑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아마 지갑 구조에 있을 거예요. 네.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제 용어가 탄생을 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웹3 지갑, 메타마스크에다가 이제 보관되는 것들. 네. 근데 STO는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증권사 그 앱에 저장되는 거. 이제 이게 가장 큰 차이고 사실은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그 어떠한 그 실물 자산을 이제 토큰화한다. 네. 문제점도 똑같아요. 토큰은 있어. 근데 실물이 없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메타마스크에 리얼 월드 에셋은 있어요. 근데 리얼 월드가 없어. 리얼 월드가 없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이제 그 제가 최근에 이제 좀 그 스타트업들 막 이렇게 발표하는 거 이렇게 보고 하니까 요새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제가 눈에 띄었던 게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AI랑 폐기물. 네. 폐기물 처리해가지고 그걸 가공해가지고 만드는. 리사이클링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먹고 살기가 어려우면 이제 폐기물까지 간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뭔가 새롭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토큰도 마찬가지야. 이제 뭐 증권도 있고 막 진짜 해볼 거 너무 다 있어. 그러니까 막 이제 쪼개고 막 쪼개기 투자하고 막 이렇게 이런 이제 현실이 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리얼월드 에셋이라는 거는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금이에요, 금. 금 거래 하잖아요. 근데 실물 금을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오히려 그냥 금을 투자로서 이제 활용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저는 리얼월드 에셋이 저는 조금 이제 또 우려스러운 게 자꾸 또 디파이랑 엮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트레이딩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블록체인 토큰이라는 거는 전송이 돼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금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전송이 돼야 되는 건데 자꾸 이제 이거를 또 스테이킹 해가지고 막 수익률 이쪽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리얼월드 에셋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이제 부동산 등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지갑에다가 이제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갱신하는 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해야 되는 유즈 케이스가 나와야 되는데 또 채권 막 이런 그 투자 상품들이 자꾸 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현물 껴서 트레이딩하는 거. 그런 거죠. 그냥 그렇게 되니까 네. 이제 솔직히 말해서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게. 아니 왜 도대체 그 이거를 정말 블록체인을 가지고 뭔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아니 투자가 뭐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가 이게 진짜 그 투자 경기가 안 좋아서 투자할 게 없다는 문제. 아니 진짜로 이 사람들은 난 진짜 난 이 업계가 난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것 중 하나가 정말 돈 못 벌어서 안 달라는 사람처럼 자꾸 정말 투기 상품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토큰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나가 자유롭게 뭐 전송하고 뭐 마이크로 페이먼트라든지 뭐 P2P 송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생각은 안 하고 죄다 막 뭐 채권 담보로 한 뭐 토큰 뭐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해가지고 또 이거 사기 당하면은 또 이제 블록체인 업계들 맨날 한탕 해먹는데 이런 소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얼월드 에셋 이런 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어감도 그렇고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용어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NFT 다음에 이제 RWA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또 투자 상품으로 이제 자꾸 가니까 이게 약자 좀 그만 만들어. 약자 좀 제발 진짜. 아니 예전에 그 이더리움 그 위에서 이제 뭐 포인트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문서 인증 같은 거 뭐 그 할 수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들에 대한 실험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 사실은 이게 되게 옛날부터 나온 얘기잖아요. 저희 초창기 방송 들어보시면 이제 체스님이 아주 재밌는 비유를 들어주신 게 있어요. 이거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하셔서 고등어 눈깔에다가 QR을 찍을지 뭐 그림을 그릴지 이제 사실은 그 실물 자산 이제 그거 이제 실제 자산을 거래하기 위한 건데 지금 나온 RWA는 약간 그거는 이제 어디다가 묻어놓고 뭐 창고나 묻어놓고 뭐 그걸 기반으로 약간 트레이딩이나 뭐 이제 스테이킹 뭐 이런 거 한 번은 어디다 보관을 해놓고 어딘가 이제 보관해놓고 근데 사실 이것도 사실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데 근데 이제 그때에 대비해서 되게 좀 그것도 한 4, 5년 5, 6년 이상 된 얘기인데 그때에 대비해서 이제 좀 달라진 건 뭐냐면 그때는 막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게 좀 옛날에 막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여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이제 그 블록체인 위에다가 쓸까 또는 뭐 인증할까 뭐 관리할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로 딱 이제 NFT 아니면은 그냥 ERC 뭐 20 뭐 이런 걸로 토큰화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뭐 오픈시나 이런 데서 해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규칙이 정해져 가는 뭐 표준화가 되려고 하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면서 약간 뭐 트레이딩으로 뭐 가는 느낌은 없잖아 있는데 뭐 단어가 약간 이제 약간 뭐 버추얼 에셋의 약간 반대로 뭐 리얼월드 에셋 뭐 이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최악이에요 최악. 그 장명 센스가 진짜. 뭐 저희가 사실은 뭐 서플라이 체인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사실 많이 했던 얘기인데 어디다가 이제 초점을 맞추느냐 뭐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아직은 근데 역시나 그 블록체인 하는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은 잘 알지만 그 뭐 고등어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뭐 금에 대한 것도 실제로 잘 모르고 금을 어떻게 보거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이슈가 해결돼야 되지 않나. 그 제가 웹3 VC 분이 진짜 블록체인에 대해서 정말 뭐 그 자기 자식처럼 걱정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저도 공감이 많이 돼요. 어쨌든 파도가 한 번은 올 건데 그 한 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한대요. 왜냐면은 이제 그 뭔가 닷컴 버블 이럴 때도 이제 10년 기다리게 되면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나온 지도 이제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제 투기 상품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번은 이제 더 투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얘기한 유즈 케이스가 저는 인상이 깊은 게 이분이 또 변호사 출신이에요. 변호사 출신인데 이 IP계는 이 계약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대요. 그러니까 뭐 애니메이션, 뭐 집단 창작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계약 문서 자체가 이제 갱신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걸 다 대면으로 처리하려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힘이 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간 계약이라고 치면은 이제 더더욱 힘들고 막 은행 계좌 다 적고 하는데 그때 블록체인이 조금 개선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막 엄청나게 막 세상을 다 바꾸고 이런 것보다 이런 집단 창작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계약과 그 갱신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다 통일시키는 거예요. 각자가 받을 작가들이 그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은행 계좌여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제 그 계좌 자체를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서는 그냥 당연히 변호사들이 이제 써주는데 그것에 대한 뭔가 이제 뭐 해시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블록체인에 저장을 해서 이제 원본은 다 나눠갖고서는 이제 거기서 이제 해시값을 가지고 이제 계약서를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제 그 세틀먼트, 클리어링 그 다음에 세틀먼트라고 하는 이제 그 은행들 간에 이제 거래를 할 때 이제 뭐 계좌 뭐 조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제
그 은행을 어쨌든 통일시킨다고 해야 되나? 그럼 한국과 일본이라고 치면은 이제 뭐 이제 국민은행이랑 일본의 뭐 저기 가타카나 뭐 은행 뭐 이런 게 있다고 치면은 이제 그런 가타카나. 뭐 이제 둘이 막 다 모르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냥 비트코인으로 하나로 통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더리움 주소 딱 통일하는 거예요. 딱 깔끔하게. 그러니까 정산을 좀 쉽게 예. 그럴 때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되면은 또 막 모여가지고 막 이제 뭐 이게 맞느니 틀리느니 도장 찍고 이런 것보다도 각자가 전자서명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기 이제 그 크립토 이게 있으면은 그런 쪽으로는 이제 발전시키면은 되게 좋겠다. 그리고 그게 판결이 나와야 된대. 일단은 뭔가 분쟁이 생겨가지고 판결이 나오면은 그렇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선례가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이제 이런 법적인 이런 증거 자료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리얼 월드 에셋 중에서 IP가 이제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풀어야지 이 국가 간의 계약이라든지 클리어링 세틀먼트 문제를 블록체인 네트워크 프로토콜로 통일하자.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있는 기존 시스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대면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 그 다음에 종이 문서를 줄일 수 있는 절차가 간소화되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VC 분이 되게 통찰력이 있는.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크립토 지금 발행 막 2,000조가 넘는 이 코인이 다 필요하고 이게 맞냐 했을 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거품이 꺼지고 이런 유즈 케이스가 나오면서 산업은 축소될 수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시키게 되면은 뭔가 이제 거품은 꺼지겠지만은 이제 여기서 이걸 만드는 이제 사례들이 나오면 성장한다. 이게 통찰력이 있더라고요, 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많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디 계셨냐. 그래서 이제 자기도 자기 동지를 찾느라고 뭐 되게 여러모로 고생했다고 하는데 이런 게 리얼도 월세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리얼 월드 에셋이라는 용어 자체가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립토 커런시가 지금 사람들한테 공감을 못 받고 욕을 먹고 하니까 얼마나 절박하면 이런 용어까지. 아니 예전에도 뭐 금 뭐 기반으로 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현물 기반으로 한 그 이제 토큰들이 있었어요. 없던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팔거나 뭐 제공을 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무슨 리얼 월드 에셋 이렇게 할 게 뭐가 있나. 근데 누가 이거를 기사를 막 이렇게 좀 드라이빙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막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저는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왜 이 단어가 떴을까? 그러니까요. 원래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컨퍼런스가 어디서 열렸는데 그걸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인기가 있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어쨌건 뭐 그래도 어쨌건 리얼월드 에셋으로 가는 게 버추얼 어셋이라는 단어보다는 나으니까 네. 뭐 그래도 이제 한 번에 확 나아질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나아지면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거를 이 주제를 가져온 것도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헷갈리지 마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게 뭐 대단한 뭐 새로운 뭐가 나온 게 아니라 그냥 현물 기반으로 한 토큰들이 요즘에 주목을 받고 있다. 근데 그거를 뭐 자기들끼리 뭐 차별화를 하고 싶었나 보죠. 뭐 자기들이 우리는 기존 가상자산이랑 달라. 우리 현물이 있어 하고 싶어서 뭐 용어를 자기들이 만든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리얼월드 에셋이지 무슨 뭐 대단한 막 기술이 뭐 동반이 돼가지고 뭐 막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좀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네. 저도 좋은 얘기 했으니까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요 이제 한 줄로 평. 네, 좋은 얘기 언제 했는데요? 아니 저거 아까 아니, IP 별로 좋은 IP 얘기.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미래 얘기 했잖아. 이거는 솔직히 어디 가서 이렇게 듣기 힘든 얘기예요. 왜냐면 이분이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근데 리얼 월드 에셋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는 깐 거지 그게. 아니 리얼월드에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이 방향으로 가야 이 된다? 지금 방향은 솔직히 진짜 네. 별로고. 네. 그래서 뭐 좋은 얘기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안 좋은 얘기 하시면. 아니 한 줄로 평하라고. 그러니까 좋은 얘기 했으니까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한 줄로 평이나 하겠다고. 무등산 모노레일은 필히 RWA를 발행해서 모노레일을 수리하시기를 이렇게 해서. 저는 그거 발행하면은 살 의향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아니 모노레일 RWA를 발행을 하면은 그래서 판매를 해서 그 돈으로 수리를 하라고요?
근데 그걸 왜 사요 본인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수리비를 이제 하는 거죠. 펀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왠지 조만간에 정의치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조만간 나오겠네. 아니 아니 조만간도 아니고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뭐 가벼운 한 줄 논평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RWA 뭐 이런 용어 만들 시간에 서비스를 더 발전시켜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리액트 웹 애플리케이션인 줄 알았다. 오.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개발자들은 리액트라는 그 개발 툴을 많이 써가지고 네. 딱 처음에 들었을 때 뭐 리액트 뭐 다 약자 쓰나 했는데 또 다른 단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유 뭐 자꾸 이렇게 단어를 바꾸나 정신없게. 네. 네, 뭐 비슷하네요. 네. 맞아요. 진짜 이게 좀 가뜩이나 크립토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용어를 자꾸 막 만들면은 사실 뭐 서비스나 이런 걸로 뭐 달라지는 것도 없으면서 자꾸 용어만 만들고 있어. 서비스는 공감을 못 주고 있는데 그 이제 말이나 그런 용어나 뭐 단어나 뭐 이런 걸로 자꾸 뭐 퉁치려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공감을 얻으면 무슨 단어를 갖다 써도 사람들은 상관을 안 할 거예요. 그냥 쓰기 쉬우면은 그게 장땡인 거지 뭘 자꾸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성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걸로 막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 이 업계가 아직은 좀 미숙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니까 뭐 좀 더 사용성 이런 걸로 집중을 하면 어떨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제 블로킹 322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이제 모노레일을 주제로 한 오늘의 다음 주 안 나와요. 정의칭 뭐가 됐든 정의칭과 알찬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